네, 여러분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그 과거사 기술을 둘러싼 논쟁의 한가운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신현철 전 부산의 부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은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은퇴하셨는데 저 요 며칠째 서울에 올라오셔서 지금 뭐 아주 분주하신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서울에 지금 뭐 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계십니까? 오늘 신발도 운동화를 신고 계신데. 네. 제가 그 1년 전에 교과서를 채택하고 예.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좌파 언론이나 진보 단체로부터 많은 예약을 받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산이 불시가 되어서 예.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려는가 했었는데 예. 막 그것으로 끝이고 원래는 예. 뭐 전국에 한 학교도 채택하지 않고 있던 차에 예. 지난번에 그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균형된 역사 교과서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 그런 뭐 또 뜻이 계셔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어찌된 판인지 정치인들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국정교과서 돼야 된다 하는 정도로 지금 시로 흘러가고 있는 상이지만은 예. 그 야당 정치인들은 극렬하게 이거는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해결화된 것이다 해서 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그것을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제가 채택했던 그 당시에 비난받은 교과서하고 예. 뭐 책을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막 한 권 정도라도 보여가지고 우리 예.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그 증명을 해 보이려고 그래 지금 올라와서 학교에 현장에 나가고 막 이 광화문 현장이라든지 오늘은 국회 앞에 가서 했는데 좀 나름대로 그래 좀 홍보하러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교과서를 채택하셨을 때에 네, 학교 앞에 데모대들이 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걔들이 뭐 했어요? 어떤 예.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지금은 뭐 해지되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 그 통합진보당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 앞에 와가지고 뭐 진을 치고 계속적으로 이 좌파가 아니고 참 친일, 예. 친미 교과서 이 친일 독재 독재 옹호 예. 그 교과서를 갖다 채택한 걸 처리하라고 이제 와서 이제 비리온상 예. 부성고 교탄 네. 부성고등학교 비리온상이었습니까? 그 비리온상이 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여러 가지 가진 구실을 붙여가지고 예. 쟤도 다른 그 한민고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 학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저한테도 와서 그래 하면은 막 처리하겠거니 하고 왔는데 저는 이 교과서를 예. 제가 일단 이거부터 잠깐 네.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부성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말하자면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할 때 누가 참여했느냐? 정지영 교과서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주강원 정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 편국자 참교육학부모회, 이름이 독특하군요. 편국자 여승철 부산 남구의회 의원 진보당 통진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당시 통진당이지. 예, 유영란 교과서 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지영 이렇게 돼 있고 부성고 항의 방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학교에서 학교 앞에서 데모를 하고 네, 뭐 피켓팅을 하고 네. 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이제 자기들이 소문을 듣고는 예, 저하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자기들도 부모들이 그 칼리 폭파할 때 만약 돌아가시거나 했을 경우에 예.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 물으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전교조들도 많이 몰려왔다가 이제 철수를 하고 예. 1인 시위로 계속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1인 예. 시위로. 근데 어떤 교과서를 채택해서 한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네. 한 학기뿐 아니고 이제 1학년 그 당시에 1학년 신입생한테 240명한테 다 가르쳤죠. 1학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 끊어진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또 1학년에게 그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 저는 계속 그래 진행된 줄 알았는데 예. 그래 내가 이제 교학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 올해 그 몇 군데 이 채택을 했냐 물으니까 한 군데도 없다 그럽니다. 그냥 뭐 개인들이 뭐 주문해가지고 한 이 몇 건 정도 이제 나갔는데 올해는 전무하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원망을 하면서 교황선생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송고등학교마저도 올해는 뭐 채택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 과정이 좀 개편이 돼가지고 이 역사 과목을 2학년 과정으로 옮기다 보니까 근데 1학년은 배웠으니까 올라가서 1학년, 2학년 왔는데 예, 배운 것이 있으니까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원래 1학년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그때도 또 어떤 교과서를 가르치느냐는 것은 또 이제 예,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고. 예, 그렇지. 그때 예. 가봐야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주로 그때 말씀하셨던 것, 또 네. 지금 서울에 와 오셔서 쭉 이 교과서 알리기 활동을 하시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네,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친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 그 당시에 3.1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폭도들이라 표현하였다. 이 폭도를 갖다가 이 3.1 운동하는 사람들 폭도를 한다고 이제 상당히 이제 비난했는데 이거는 최종분에서는 또 수정 삭제되어 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폭도가 빠졌습니다. 누락 빠졌고 또 그 다음에 요 위안부들이 예. 여기 보면은 동원되어 강제로 끌려다녔다 이래 하는 부분이 이제 위안부를 갖다가 상당히 비하하고 친일적인 표현 아니냐 했는데 예.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이쪽에 제목이 보면은 인적 소탈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일제의 인적 소탈. 그 인적 소탈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뭐 잘 다루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강제로 끌려다니는 것이 포가 나는데 예. 그렇지만 여기 보면 요 따라다니는 경우를 그 뒤에 보면은 이것도 끌려다니는 걸로 수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 또 3.1 운동에 보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표현은 리베르 284페이지에도 그대로 똑같은 나와 있는데 리베르라고 리베르는- 하는 저쪽 교과서에도 그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요거 교학사 분야만 딱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리베르에도 그 표현이 있으면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리베르 거는 그대로 지금 제가 리베르 찾아봤으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 나쁘다고 지금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꼭 무장투쟁은요? 그래서 그 하다 보면 보면은 무장투쟁을 했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그냥 맨손으로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뭐 조금 이래 와일드하게 할 건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와일드하게 하는 것을 예. 넘어서 우리가 네. 군대를 조직해서 일본은 예. 전쟁을 해서 네. 쫓아내는 무력투쟁을 예, 그렇지. 안 한 것이 오히려 아쉬운 것이지. 그리고 그 표현을 갖다 대고 이제 3.1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겁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넌센스인데. 리베르 교과서에도 그래 똑같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괜찮은 얘기죠. 자 내가 해당하는 344페이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좀 결론적으로는 당겨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 344페이지에 예. 제일 결정적인 이 집중 공격이 되는 겁니다. 어. 다른 교과서에는 예. 전혀 언급이 안 되었거나 저게 빨간 지금 한 거예요. 북한의 군사 도발. 예. 또 아주 거기에서 몇 건 정도 나올 뿐인데 이 교과서에는 거진다 대남 도발 사실이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땡겨봐 주세요. 네. 특히나 그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이라든지 칼기 8.5.8기 공중 폭발이 내가지고 저는 공중에서 다 돌아가신 거. 예. 그 다음에 NLL 1차 침범. 예. 그게 이제 1999년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NLL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아군 이 김비정이 해가지고 격침이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3년 뒤에 2002년도 6월달에 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연평해전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2연평해전인데 그때 이 군 수뇌부에서는 넘어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 될 경우라도 선제 공격을 일치하지 마라. 그런 하명이 내려와가지고 예. 선제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북한 이 김비정은 마음 놓고 공격을 해와. 이 표현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렇군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 한 비춰봐 주시죠. 북한은 마음 예. 놓고 여기 딱 나옵니다. 예. 예.
요 마음 놓고 북한은 이에 보고하고자 2002년 또다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였다. 정부는 선제 공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공격하여 아군 참수리 357호의 승조원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다. 예. 여기 이제 이 김대중 정부 때 선제 네. 공격을 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네. 와서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였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측으로 봐서는 그런 사실이 이제 이 노출되니까 상당히 좀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연평해 전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다 이제 증명이 된 네. 셈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망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예. 대통령은 위로 전화 한 통 없고 예. 또 군 수뇌부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야말로 버린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국민묘 현충원에는 연평도 근해에서 사망 이런 이제 표지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하나의 그 전사자 아닙니까? 예. 전사자를 그냥 일반 사람이 사망하다시피 사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이 예우 차원도 그렇고 그래 이제 유족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 그 김한나 여사는 예. 자기 그 남편의 시신을 그 좀 인양해 돌아 하니까 군 수뇌부가 만약에 인양한다고 이제 우리 군함이 또 투입되면은 북을 자극해 가지고 전쟁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이제 욱박을 질렀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참 기가 차 가지고 이런 나라에 살 수 없다 해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막 또 고생을 엄청 하고 또 3년 뒤에 돌아왔는데 네. 이걸 보면은 김대중 정부의 그 애칭이 보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그 무장 해제 시기 난 상태에서 북한의 그 분풀이를 갖다가 실컷 하도록 남겨두고 예. 그러고 자기는 또 월드컵 구경하러 저 일본 가고 예. 그게 뭐 그 이제 자기는 그건 DJ 대통령을 우리가 따로 비판한 부분이고 아니, 그래, 교과서 얘기로 예, 예. 교과서 그래 이제 교과서에 예. 보면 이제 햇볕 정책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은 그 이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손잡고 사진 찍는 게 딱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예. 그리고 이건 어디 교과서입니까? 금성 교과서. 요거는 금성 교과서지. 예.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이 아무런 그 이 앞인가요? 삼겹살도 지지 보면 그 뒤에 같은데요. 이쪽 같은데. 옆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예. 찾아서 여러 개 뭐 쭉 적어 놓으셨나요? 암묵적으로 뭐.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노벨 평화상 타고 손잡고 사진까지 찍고 하는데 또 서해에는 침공을 당해가지고 아군이 전사를 하고 이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찬양 사항만 적혀 있고 이쪽에는 이제 포발을 당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예.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봉시하기 위해서 좌파 언론이라든가 진보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 교과서를 갖다가 이 채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친일이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사진이나 설명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 예.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한 표현이나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예. 다른 교과서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게 없는 게 친일이지 있는 게 친일 아니라 하는 거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한번 국민들이 봐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또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도 계속 그리 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래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학교 현장에는 이념적으로 전부 다 북의 체제를 갖다가 그대로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꼭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 요걸 보면은 예. 요걸 한번 보시면은 네, 뭐 바닥에 네, 넣으셔도 좋습니다. 바닥에 넣으면. 요걸 보면은 이거는 북한의 교육제도인데 예. 이거는 북한의 교육제도와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를 비교를 하면서까지도 요 위에는 유치원부터 제군요. 예. 요 위에 보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1년 동안 무상 의무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고 예. 또 여기 보면은 우리와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는다. 예. 그럼 우리와 같은 그 말을 왜 넣겠습니까? 이북에 과외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는 과외는 잘못되고 이북은 과외를 안 하니까 아주 사교육이 되지 않는 아주 건전한 학교라고 이 평가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와가 남한처럼 과외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쓰면 써야지 예. 실시되지 않는다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여기 북한 학생들한테 편지를 써보다라든지 뭐 이게 편집하지도 안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바로 이런 지민을 이용해서 북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학부모나 그 학교에 있는 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분들이 일일이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지만은 예. 여기 보면 다문화에 지금 가르치기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를 보고도 아니 북한에는 병원도 다 무상 의료입니다. 근데 다 이제 치료를 못 받아서 죽고 뭐 시설도 낮고 하고 약도 그렇죠. 없고 다 공짜입니다. 네, 뭐 네. 북한에 가면 천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상천국 교육을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뭐, 분야만 예. 보더라도 잘못된 편이다 하는 것을 그 예. 강조를 해야 되겠고 국민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고 예. 이런 걸 지금 문재인 대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책을 저는 가 보이려고 오늘 가니까 오늘 부산 가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오늘 못 보이는데 이 문재인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은 그 장소를 갖다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갖다 구한 그 성운 이순신 장군 충무공 앞에 떡서 이제 있던데 차라리 이제 김일성 동상 앞에 가 있으면은 좀 어울릴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이 충무공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배지는 뭘 다시? 이거는 이제 그 연평이 해준 육룡사 그래 제가 안장식에 갔다가 그래. 그분들을 좀 기리고 왜냐하면 이 교과서하고 이 연평해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달고 다니면서 제대로 기록된 것은 네 교과서 교과서고 교과서밖에 없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2주 전에 월요일 날 아산 현충원에 가가지고 예. 그 참석하고 이 배지를 갖다가 그 유도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네. 교과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최근에 저 공립 유치원 때문에 네. 뭐 학교를 워낙 잘 아시고 우리 신현철 교장 선생님은 그 교육 행정도 오래 하셨습니다. 교육 행정도 오래 하셔서 교육 현장을 너무 잘 하시는데 최근에 이 세종시에 공립학교 유치원 원장님들이 들하고 학부형들하고 뭐 건 1000명이나 몰려오셔가지고 굉장히 데모를 했다 그래요. 그 중앙 언론에서는 전혀 뭐 별 취급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그 공립대 사립 비율이 8대 유치원 2입니다. 얘기죠. 네, 유치원이 그게 공립 유치원은 8이고 사립 유치원은 2입니다. 2.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사립 유치원이 95%, 공립 유치원이 5%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공립을 계속 늘리고 있지 않나요? 공립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 지금 공립 초등학교가 이제 이 학제가 6년제 아닙니까? 예. 그러고 이제 이 3, 5세 영유아들은 3, 4, 5, 3년이기 때문에 예. 공립 유치원 정원의 절반이 이제 이 유치원에 정원이 되는데 예. 현재는 공립 유치원의 인원이 100명이면은 초등학교가 100명이면은 학생들이 100명이면은 공립 유치원에 이제 4분 1이 갑니다. 그럼 25명이 이제 배정되는데 그러니까 3년이므로 6년보다 전체 정원이 절반이다. 네, 네. 근데 그 전체 정원의 절반 중에 다시 절반. 그러니까 초등생 전체의 4분의 1은 네. 공립을 가고 예. 나머지 그럼 4분의 1 절반은 사립을 가라. 네. 그래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래 지금 배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그 재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그 초등학생 정원이 인원이 줄어들 거를 예상을 하는 그런 추세를 잡아가지고 4분의 1을 갖다가 다시 8분의 1로 더 줄이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단설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으로 단독 설립된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이라 말을 합니다. 예. 병들 유치원은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네, 거고. 단설 유치원을 짓게 되면 이제 별도의 부지라든지 건축비가 드니까 기존 초등학교 빈 교실을 갖다가 유치원으로 이제 겸용해서 쓰게 되는데 예. 그거는
원장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치원 원장을 겸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이제 유아 교육이 되지 않고 유치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네. 어떻게 바뀌었다는 그게 거예요? 이제 4분의 1을 8분의 1로 하게 되면은 25명을 또 절반을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한 3.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공립 유치원은 단설 유치원을 전혀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설 유치원의 그 본에서 질 좋은 교육을 시키도록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그 뜻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생기고 처음일 겁니다. 처음으로 전국에 지금 우리 정규제 뉴스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단설 뭐 병설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은 유치원의 종류가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네. 공립 안에 별도로 독립 유치원이 있고 학교 안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독립을 단독 설립이라 해서 단설이라고 부르고 네, 네. 그러니까 단설, 병설, 사립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유치원법을 바꿔서 네. 전에는 이 공립 유치원 정원을 전체 초등생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정원을 줄여서 네. 사실상 공립 유치원을 더 못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래 되는 겁니다. 학생 수가 13.3명 되게 되면 하나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나요? 그래 이거는 이제 그 황우회 장관께서 지난번에 입법 예고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기본적인 통계도 없고 제가 듣기에는 세종시 그 이 집회 현장에 제가 그 연락이 와서 한번 가보니까 단지 그냥 그 자기들 그 수치를 갖다가 그 한산한 뭐 학생 수가 적다. 그리고 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뭐 진짜 없으면 안 지어야 됩니다만은 공립 유치원에 지금 없어가지고 그 대학 그 입학 대의를 할 정도로 지금 못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인근 사립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도 또 뭐 시설이 좋으면 다행인데 그는 또 중구난방으로 잘 돼 있는 사립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설이 열악한 또 사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내기 싫어도 거기에 보내야 되니까 학부모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주로 단설 공립 유치원 원장님하고 학부형들이 와서 시위를 한 거군요. 네. 시위장에서 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단설 유치원 그이 늘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거기 보면은 그 문구가 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 인원 정원 감축을 결국은 그게 단설 유치원 짓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초래되니까 그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 그래서 오늘 지금 국회 그 행정 그 문화위원회에서 지금 마지막 종합감사 시에 지금 거기에 단독 설립되어 있는 공립 유치원 원장들이 보기에는 네. 이게 사립 유치원을 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장사를 시켜주거나 네. 또는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부 권력자들의 입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이 학부모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그 인터넷 매체를 타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네네. 있는 그리고 거고. 여기 보도 그런데 자료에도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네. 사립 유치원들 다 참 고생들 많고 예? 돈도 안 벌어지고 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 중에 네. 소위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거기 보면은 그 전국적으로 제가 뭐 전부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뭐 사람 이름 얘기할 필요 예, 저도 뭐 없습니다만 부산에서 이쪽 그 교육 행정을 맡고 있었고 그것도 유치원 업무도 맡고 있었는데 뭐 교육감 출마한 분이라든지 또 시의원에 오랫동안 계신 분이라든지 예. 또 현직 구청장으로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사립 유치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7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있는 분이 유력자도 있습니다. 있고 예. 말하자면 이런 유력자들이 결국 공립 유치원을 못 짓게 로비를 했을 수도 있다. 네,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기존 뭐 교육감 되시는 분들은 사립 유치원의 그 여러 가지 그 표심을 또 생각해서
구태여 또 그런데 잘 손을 대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네. 교육감이 새로 나오거나 구의원이 나오거나 또는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 지역의 공립유치원을 더 짓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있습니다. 오. 보통 이 교육감님 되시는 분들은 그 신개발 지구에 뭐 도시계획 지구에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설립되게 되는데 예. 그럼 유치원도 당연히 들어서야 되거든요. 예. 초등학교 있으면 그 절반 되는 인원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유치원은 이제 이 수용 계획이 그 학구가 있기 때문에 예. 멀리서 차를 이 통학버스를 가져와 가지고 태워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익 유치원을 지으려 그러면은 교육감님들이 상당히 그걸 못 짓게 이 담당 부서로 하여금 질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사립 유치원을 지금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립 유치원도 심지어 공립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하면 되지만 대개가 다 열악합니다. 근데 어떤 사립유치원들은 굉장히 인기도 있고 네. 뭐 돈도 많이 받고 네. 뭐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잘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이제 시설이 괜찮고 그런 데는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쓰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기존 되는 사람들은 한정된 토지를 갖다가 더 넓혀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 생기는 그런 주심보다는 시설이 많이 열악하지.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 사립 유치원을 갖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번에 교과부가 취한 대책은 잘못된 짓이요. 공립유치원을 더 못 짓게 만드는 사실상으로 네. 그런 규칙이어서 네. 이게 사립학교들의 혹시나 로비나 영향력 때문에 네. 유력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의심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군요. 네, 그런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고 또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이 같은 공립이지만은 단설 유치원은 그게 원장이 이제 유아교육과 출신의 완전히 자기가 기관장입니다. 예. 그래 되면 그분들의 그 진로의 길도 있고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치원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유치원감 선생님이 만약에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또 멀리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학생 이동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 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 제도도 사실상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특수한 이 자금 사정 때문에 그래 하는 거고 또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정부 재정 부족으로 네, 그런 거는 좋은데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될 수가 없고 또 지금 인성 교육 차원에서 봐더라도 인성이 성장하는 시기가 3, 5세입니다. 예. 그때 이 국가관이라든지 인성 교육이 돼야지 지금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가 인성 과목을 설치해 가지고 수능에도 적용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이미 다 큰 나무가 어떻게 그게 휘어지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유치원 교육 문제가 또 지금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불거져 있는 것 같고 공립이냐 사립이냐는 그런 갈등도 있고 뭔가 또 이 개운치 않은 제가 설명을 아까 사실은 이 신교장 선생님께 쭉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한 것보다 아마도 굉장히 복잡한 뭔가의 사정이 있고 로비가 있고 저는 아까 신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 무슨 누구 교육감이 유치원이 8개나 있고 누구 시의원이 저는 구체적인 이름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누가 유치원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로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지금 세종시에 가서 데모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울분으로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과서 문제에 뒷붙여서 마침 신교장 선생님께서 요즘 이곳저곳 다니시느라고 바쁘시고 특히 교과서 전쟁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고 작년에 그래도 교학서 교과서 가지고 투쟁하신 그래도 그 고생 덕분에 그게 이제 쭉 물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에 이제 폭발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에너지를 상당히 축적해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과서를 바로잡는 사회적 운동이 가능해졌다 하는 점에서 오늘 신교장 선생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격려를 좀 지원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 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유치원 계획이 전임 그 당시 인재정책국장님이 이제 업무 담당입니다. 그 당시 선진화 5개년 계획으로
점차 공익 유치원을 늘리는 정도로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예. 그 전에 업무를 다 무시하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 그게 돼야 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예. 5개년 계획은 무시하고 바로 지금 이래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예. 거기에 더 이제 격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영속성 차원도 안 맞고 예. 그리고 질 좋은 그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이거는 지금 힘없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면 나서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언론을 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이 입법 예고사항이 처리되어 가지고 원만한 유아교육이 실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현질 교장 선생님.